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시민단체들이 자녀 입시 의혹을 비롯해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 고발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 11월에 50일 만에 1차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고 지난 사흘 전인 지난 월요일에 2차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당사자를 모시고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 소장님 요즘 너무 바쁘세요. 내가 무슨 뭐 토론회 같은 거 이거 보면은 여기도 안진걸, 저기도 안진걸.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예전에 이제 그 참여연대 상치하던 시절에는 참여연대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재정 문제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일 중심으로 했는데 민생경제연구소는 좀 아주 작고 자유로운 조지다 보니까 불러주는 곳은 어디라도 가서 도움이 되자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보이는 거지만 그래도 저는 자나깨나 첫 번째 소원도 나경원 씨 구속 엄벌이요. 두 번째 소원도 나경원 씨 구속 엄벌이요. 세 번째도 나경원 씨 구속 엄벌입니다. 안중근 의사신가요, 혹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나 김구 선생님의 한 1000분의 1 정도만 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 보탬이 될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예전에 뭐 꿈이 컸죠. 자주민주 통일, 조국 통일, 노동해방 뭐 이런 데만 기여하겠다. 그렇죠. 거창한 꿈이 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저 혼자 될 일도 아니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운동이나 투쟁이라는 것도 도태되는 거니까 굉장히 그 깊은 고민과 대중적 힘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작은 연구소에서 이제 참여연대가 아닌 민생경제연구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는 이제 원래 이제 민생경제연구소가 표방했던 것처럼 국민들의 월급이라든지 소득을 늘려가지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힘든 게 번 돈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자비, 교통비에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그게 내수 활성화, 소비 진작으로 연결돼가지고 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자. 요 일은 이제 일관되게 제가 하고 있고요. 작년 4월부터. 그러면서 하나 더 하자. 이제 논의를 굳혀서 그렇다면 무엇일까? 한국 사회 진보나 개혁이나 상식적인 합리적인 변화를 가로막는데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 집단이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분들 근데 내용이 극악한 것까지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그걸 뭐 비판할 수 있지만 고발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불법 비리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이 짙은 분이 있다면 다른 단체들이 안 하는 일을 민생경제연구소가 좀 도맡아 하자. 그래서 조선일보를 4번 연속 고발하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7번 연속 고발하는 것으로 이 사회 보탬이 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신 것도 지금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저희 시청자분들, 국민TV 조합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직접 모시고 들으려고 왔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저번에 우리 국민TV 2번 왔었잖아요. 2번 다 우리 핫식스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퍼뜨려 주셔가지고 널리 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가 됐던 것 같아요. 이슈가요. 일단 사흘 전이죠. 지난 월요일에 2차 고발인 조사를 이제 검찰에 가서 받으셨어요. 그 내용 어떤 거가 내용이 있었고 뭐 이제 얼마나 받으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12월 2일 날 월요일 날 이제 받았는데요. 저로서는 이제 두 번째 고발이 맞는데 중간에 사학교 국민운동 방정균 교수를 또 다른 고발인으로 불러가지고 그것까지 하면 이제 세 번째. 저로서는 이제 두 번째를 갔다 왔는데요. 1차 고발 제가 한번 갔다 왔었잖아요. 마지못해 이제 하는 것 같은 게 역력했던 1차 고발 조사. 그 다음에 이제 방정균 교수님 불러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따님 중심의 입시 비리, 성적 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그 2차 고발에는 최성해 전 전은 아니죠. 전 이사장이요, 현 총장 정말 장기 집권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도 수사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혐의가 불거졌는데 그걸 이제 2차 고발에서 진술하고 왔습니다. 3차는 이제 3차, 4차 고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5차, 6차, 7차 고발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5차, 6차, 7차는 아직 안 했고 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게 나경원 원내대표 측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그 조사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거를 했는지 그건가요? 저기 그 장애인 올림픽 자, 그래서 3차는
제가 1차, 2차 고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유한국당을 총동원해서 개인의 비리를 고발했는데 갑자기 공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 예, 예. 가짜 시민단체다, 뭐 가만두지 않겠다, 정치 공작이다, 조국 물타기다. 쉽게 말해서 공익적이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민단체들이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명예훼손형 음해를 다 퍼부었습니다. 정책위원장도 나서고 대변인도 나서고 부인도 직접 나서고 해가지고 정말 제일 치욕적인 게 뭐겠어요? 시민단체한테 가짜 시민단체다. 조국 구하기용 정치 공작이다. 배우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 우리 배우는 사실 일반 국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과 정의인데 그거 명예훼손 뭐 협박 모욕 고발한 거 그 부분은 간단하게 조사를 받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며칠 전에 갔다 오신 때 저기 월요일 날 본류는 아니니까 12월 9일 날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고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대한 첫 번째 고발이 4차 고발이었거든요. 그렇죠. 5차 고발이 이제 홍신학원하고 홍신유치원, 나경원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쪽에 있는. 그리고 6차, 7차가 역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추가 비리, 그다음에 또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관련 비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스페셜 올림픽과 코리아와 스페셜 올림픽 2013년도 평창 동계에서 했거든요. 그 두 개가 4차, 6차, 7차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은 2013년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특히 정부로부터 예산을 당시 2015년도에 원래 정부 원안에 없던 13억을 타내거든요. 나경원 예결위원이 직접 나서서 본인이 20억을 이렇게 신청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예결위원일 때 집권여당의 실세의원이면서 자기가 회장인 조직에 13억을 꽂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만약에 정부 여당의 어떤 실세의원이 그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기 사조직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에 13억이나 정부 원안에 없던 걸 꽂아놓은 것은 예결위원 할 때였죠, 그게. 그것도 예결인이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면서 그렇죠. 거기다 직권남용해서 예산을 부정하게 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 전후에서 따님이 스페셜 올림픽 국제본부의 글로벌 메신저로 선임이 됩니다. 정당 홍보조차도 없이 홍보대사 또는 뭐 선수위원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IOC로 치면 정당한 절차는 공모도 하지 않고 복수로 추천해야 되는데 단독 추천해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16년도에는 또 따님이 당연직 이사가 됩니다. 당연직 이사는 정관상에 반드시 누가 해라고 되어 있어요. 정관에도 없는 따님을 당연직 이사로 세우고 굉장히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그 명예로운 자리와 역할을 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관련 행사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있었던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 국내외 행사에 항상 따님과 이병우 교수는 늘 거의 고정 출연하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 예술인이나 장애인 선수가 있었을 때 누구나 출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행사, 그 다음에 무슨 홍보대사, 선수위원, 그 다음에 당연직 이사. 우리 그 스포츠 선수들 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나면 다음에 꿈이 뭡니까? 그러면 IOC 선수위원이요. 뭐 나중에 체육 지도자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체육계 단체에 기여하고 싶어요. 이런 거. 이걸 다른 장애인들에게 가야 될 공정한 기회를 전부 박탈하고 예산, 기회, 역할, 자리, 명예를 전부 자기 딸한테 준 건데 그렇군요. 이 과정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와 또 뇌물을 주고받은 관계다. 그러니까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13억이라는 특혜를 주고 따님의 온갖 특혜를 뇌물로 받았다. 이게 4차 고발의 문제입니다. 뇌물로 했다는 고발을 하신 거고 4차. 4차에 대해서는 그러면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이번에 4차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4차까지 이루어진 거군요. 5차, 6차, 7차는 자, 5차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5차는 아직 안 받았는데 5차가 그 홍신학원. 그 유명한 그 뭐 아마 기자님들이라면 홍신하고 홍신처럼 모르는 분, 특히 정치부나 교육부잖아요. 이게 예전에
먼저 2005년도에 엄청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전에 학생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학교를 지었다. 그러니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게 뭐 학생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는 거, 그 다음에 교육부가 감사하니까 회계장부를 뭐 불태웠다는 거, 뭐 이런 건 아주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2005년도에 대중화됐는데 그 문제가 당시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정봉주라고 하는 유명한 의원이 있었는데 나경원은 직접 자기 홍신학원이 감사를 받게 생겼으니까 감사를 빼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했다, 부정하. 이게 이제 당시에 아주 크게 문제가 불거졌었고, 맞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게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전혀 자기는 잘못한 것 없다는 식으로 특유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건 굉장히 큰 문제인 게요. 자, 5차 고발의 내용은 그러면 뭔가요? 그래서 자 이제 일단 첫 번째는 홍신학원하고 홍신유치원이 있는데 나경원 일가가 자, 이 사장이 나채성 씨, 나경원 의원의 아버님입니다. 그다음에 홍신유치원의 원장님은 나경민 씨, 나경원 의원의 친여동생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 법인이나 학교에 너무 많이 취직해서 항상 구설수 올랐던 곳인데 나경원 의원도 거기서 10년 동안 본인이 직접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죠. 홍신학원에서. 자, 근데 이 홍신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화국고등학교하고 화국중학교, 또 화국보건고등학교 이렇게 세 개 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법이 정한 법인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최근 5년에만 30억을 넘게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30억을 법인이 안 내면 누가 낼까요? 학교에 줘야 되는데 학교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겠죠. 그럼 당연히 국가 예산하고 학부모들의 등록금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근데 30을 안 내는 바람에 국가 예산이나 학생들 학부모 등록금이나 또 뭐 기부금 같은 게 글이 쓰여졌을 텐데 그럼 여기가 이렇게 가난한 데가 있는데 왜 그럴까 제가 분석을 했더니 홍신학원, 홍신유치원에게 30년이 넘게 유치원 부지를 빌려줬는데요. 건물과 부지를. 주변 시세의 4분의 1 정도로 빌려준 것입니다. 4분의 1 정도로. 그러니까 월세가 한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건 월세가 매우 낮았다라 4분의 1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회 때도 밝혀졌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역시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임종석 전 의원이 국회의원 당시 이미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계속 부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 그 자체가 홍신학원의 재산을 홍신유치원 따님이라는 특수관계, 따님이나 여동생이라는 특수관계 헐값수요로 빌려줌으로써 홍신학원의 재산을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명백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업무상 배임을 고발하고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업무상으로 홍신학원에 손해를 끼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돈을 매년 4분의 1 식으로 부당하게 특혜를 줬기 때문에 그 총액이 그래서 그게 얼마인가요?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한 30 몇 년 동안인데 한 최소 3, 40억은 됩니다. 3, 40억. 그거 복리로 계산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임대료만 추정하면 한 건데 그 복리로 하면은 한 50억, 60억 그렇죠. 은행에 넣어놓고 뭐 또는 뭐 예를 들면 조금 안정적인 채권 자산 같은 데 투자하고 그랬다면 더 많은 수익이 될 수도 있었던 돈이고 해필이면 딱 최근 5년간 그 홍신학원 법인이 그 학교에 줘야 될 법적 의무 전입금 30억 이상을 안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입금을 30억을 안 냈으면 그 돈이 딱 그 돈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결국은 자기의 따님, 나채성 이사장이 자기의 따님에게 나경원 이사가 10년 동안 자기의 여동생의 특혜를 주는 결정을 함으로써 공동으로 배임죄를 저질렀고 결국 여동생과 따님에게 특혜를 줬지만 학생들 학부모들은 그만큼의 교육환경 개선이나 그만큼의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것이죠.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피해를 덜 입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예산이 가족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부당하게 지원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5차 고발의 요지입니다. 스페셜 코리아 관련해서 6차, 7차인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시스 방송 전후에서 JTBC 보도하고 뉴스타파 보도에 아주 의미 있는 보도들이 나갑니다. 방송사들이 여러 했죠. 특히 이제 뉴스타파 보도에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라는 것은 이게 비영리 법인으로 지적 장애인들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있는 것이고요. 매년. 그다음에 평창 동계 올림픽 하면 2018년 우리 남북하여 한 세계를 깜짝 놀라했던 그 동계올림픽을 떠올리실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정식 동계올림픽이고요. IOC가 주관하는. 그다음에 그 끝나면 패럴림픽을 하잖아요. 그것도 IOC가 주관하는 장애인 올림픽이고요. 그다음에 요것은 지적장애인들의 올림픽이라는 스페셜 올림픽은 그가 별개로 진행되는데 해필이면 평창에서 2013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헷갈리시는 분들 있어요. 2013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이건 법에 의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원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조직위원회는 사실상 준공무조직이죠. 뭐 국가 예산이 어쨌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가 예산은 나중에 와서 230여 억이나 들어갔는데 일단 먼저 자 거기서 조직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이 이제 겸임을 해요. 당시 집권여당 실세 의원이면서 자 집권여당 실세 의원이면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이면서 평창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까지 겸임을 했습니다. 자 완전히 장악을 한 거죠. 그렇네요. 근데 그 조직위원장이 거기 이미 직원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조직위원장을 보좌하는 보좌관을 2명을 뽑습니다. 조직위원장을 보좌하는 보좌관을 왜 그게 필요한지도 의문이지만 이미 거기 사무 직원들 다 있는데 왜냐하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직원도 있고 또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당연히 공무원들이 지원도 해주는 조직이거든요. 법에 의해서. 근데 그 사람 뽑는 요건이 재밌는 게 국회의원 비서를 한 명은 12년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 비서를 12년을 해야 된다고요? 12년 이상 대기업 임금 또는 국회의원의 비서 경험. 한 명은 또 7년 이상 국회의원 비서를 근무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국회의원 비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경력 조건에 넣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경원 의원이 여러 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박원순 시장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의원직은 사퇴했잖아요. 그때 그 자기 보좌관들이 실업자가 됐겠죠. 자, 실업자를 위해서 공익적으로 활동했다면 박수를 받아야 될 분이지만 해피는 모든 실업자들의 문제는 내팽개치고 나몰라라 하면서 그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명예로운 자리엔 또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놓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경원 당시에는 이제 전 의원이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자기 보좌관을 실직자가 된 자기 보좌관들을 꽂아 넣었다라는 의혹인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공모도 안 하고 그냥 비공개 방식으로 거기에서 조건을 국회의원 비서관 경력 12년 한 명은 12년, 한 명은 7년. 아예 그냥 맞춤형으로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거군요. 공모를 만약 공모했어도 그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설령 또 심지어 민주당 의원 보좌관 비서관한 분들이 나경원 위원장한테 신청 안 했겠죠. 알아도. 그러니까 비공개 방식으로 채용자를 정하고 면접도 생략해 버렸습니다. 서류 전형만으로 뽑아버렸는데 이건 누가 봐도 자 여러분 하나 추가드립니다. 우리 김준일 대표님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우리가 그동안 전형비리, 따님을 위한 전형비리, 입시비리, 성적비리, 아들의 서울대 부당 특혜, 입시비리 뭐 이렇게 우리가 꼽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채용비리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이건 팩트로 이렇게 뽑은 게 사실로 확인이 됐고 더 재밌는 건요. 이 두 분이 나경원 의원은 보좌관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실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거기를 거쳐서 다시 나경원 의원실로 다시 또 나경원 의원실 갔습니다. 자, 다른 실업자들도 정말 몇 년이라도 이렇게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능력이 있지만 예를 들면 박사라는 유만으로 심지어 안 뽑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뭐 학력이 높다고. 스포츠 전문가들 중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장애인 스포츠 전문가들. 왜 자기 비서관 2명을 뽑냐고요. 이런 자리까지. 지금 이 사회의 화두가 공정성이 문제 아닙니까? 공정성이고 특히 채용비리는 이건 진보 중도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이런 채용비리 저지른 놈은 제가 만약에 진보 쪽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잘 아니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가끔 요 정도까지는 통행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짓을 하는 놈까지는 통행해 주잖아요. 저 개그 프로에도 나오니까 그거든요. 특정인을 지칭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만약에 같은 심지어는 진보 개혁진흥에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면 똑같이 고발할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사실은 지금 KT 채용비리 문제로 하고 있고 고발 많이 당했죠. 공교롭게 이 또 전 원내대표가 또 채용비리 문제가 지금 생긴 거네요.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518명을 뽑는데 518명이 모두 빽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2013년, 14년도에 만약에 그때 5,200명 정도 응모를 했는데 그때 떨어진 사람들은 다 그걸 한 겁니다. 병풍이 된 겁니다. 일종의 그 뭐라 그러나 이미 떨어진 거로 되어 있는데
아닌 척 악용된 거거든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공격 준비하는 구제를 분들이. 해줘야 된다라고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그래서 나왔었죠. 그럴 때. 추적해서 예, 예. 일부는 구제를 해줬습니다. 맞아요. 문재인 예. 대통령이 지시를 했죠. 이건 뿌리 뽑아야 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뭐 연락을 해봐라 했는데 아무튼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스페셜 올림픽 때 이제 정부가 예산 지원해줍니다. 법에 의해서 예, 예. 무려 232억을 지원해줬습니다, 여러분. 232억. 예, 엄청난 돈이죠. 예. 근데 대회를 끝내고 나니까요, 62억이 남았습니다. 62억이나요? 예. 예산을 자, 우리- 그러면은 거의 예. 30% 뭐. 그렇죠. 어쨌든 25%. 아껴 예산을 잘 예. 절감해서 썼다면 그 부분은 박수 받을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잘한 것도 잘했다고 만약에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의 이 불길한 예감은 뭐죠? 지금 그게 그러니까 맞나요, 설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 아니 예산 약간 자기들 평가에 의하면 예. 뭐 꼼꼼하게 사용했다. 예, 예. 그다음에 비용을 아끼 노력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근데 자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부터 어떤 공익 사업을 하기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공익 사업을 하고 돈이 남았다.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1년 되죠, 동안 그러면. 예. 예를 들면 물 아껴 쓰기 범국민 캠페인 하겠다고 환경부한테 어떤 환경단체 1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1억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이 남았는데 반납 안 한다든지 그 1,000만 원을 물 아껴 쓰기 범국민 행동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장래 문화 개선 운동에 약간 아무리 공익제다라도 그런 데 네. 전용했다 그럼 이게 다 예산횡령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한수지 당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불길한 이 느낌이 맞는 그렇죠. 거죠, 지금. 매우 불길하고 저도 참 이러질 않게 봤는데 예. 근데 이제 법과 정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돌려줘야 된다는 건 기본이고 예. 다만 전체 대회 예산의 조성 비율로 돌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모았다. 그중에 정부가 60%를 냈다. 60억을. 그리고 본인들이 40%를 모았다. 근데 100억을 모았는데 90억을 쓰고 10억이 남았어요. 예, 예. 그러면 6대4 원칙적으로는 비율로, 예. 이게 공익 사업이었으니까 정부나 지자 다 주는 게 맞아요. 예, 예. 근데 다만 본인 최소한 기준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그 기여한 비율만큼은 돌려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대4 그러니까 비율로, 그렇죠. 60%인 6억은 돌려주고 예. 4억은 예를 들면 자기들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2023년 스페셜 올림픽을 끝내고 그에 비슷한 취지의 사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다 돌려줘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법과 정관에 보면 조성 비율로 돌려줘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60억이 남았기 때문에 60%인 37억은 돌려줘야 되는데요. 예. 사실 확인 결과 5억은 돌려주고 예. 나머지를 빼돌렸습니다. 어디다 썼네요? 예,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4억을 사버렸습니다. 4억을 예. 샀다고요?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는 예. 법에 의한 정부 지원을 받은 겁니다. 예.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예산을 준 게 아니에요. 스페셜 올림픽을 2013년에 잘 치르라고 준 겁니다. 행사를 치르라고 준 돈이었- 예산이었잖아요. 남았으면 예. 정부에 반환해야죠. 예. 근데 일개 비영리 조직인 예.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4억을 사버렸습니다. 아. 이것까지 팩트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2019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거에 하면 이 건물을 사버렸는데 여기다가 얼마였나요, 건물? 예, 건물이 한 50억쯤 됩니다. 다 써버렸네요, 예, 한마디로 50억인데 그걸. 여기서 아까 남은 돈 37억. 예. 그다음에 아까 2015년도에 저희가 4차 고발했다고 한 거 예, 있잖아요. 예, 예. 13억을 지원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정부안에 없던 예산을 13억을 받았는데 그때 그 13억을 지원받은 명목이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 법이나 우리 이제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 예, 김진 예. 대표 때는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 법이나 예. 10억 이렇게 예, 되어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 예, 보여서 예. 죄송한데 나중에 혹시 표로 처리해드리면 좋겠는데요. 예. 자 여기도 보면 스페셜 올림픽을 법인화 하는데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곳을 법인화를 지원하는데 10억이나 됐는데 보니까 이미 이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가 문광부에 보낸 공문을 보시면요. 그 다음에 2015년인데 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사단법인이라고 써있네요. 이미 가로열고 사자 그러니까 써있네요. 예. 간땡이가 부어도 사기를 엄청나게 친 부은 거네요. 거죠. 자, 정부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2014년 가을 겨울에 예산안 논의할 때 장애인 단체들의 법인화가 필요합니다고 나경원 의원이 분위기를 잡아서 20억을 해야 된다고 분위기를 잡습니다. 두 군데의 장애인 단체 법인화를 지원해야 된다. 근데 이제 원안에서 이제 최종안에는 한 군데로 깎이고
거기에 스페셜올림픽위원회 법인화라고 딱 써져 있습니다. 근데 스페셜올림픽위원회는 이미 2008년부터 법인이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2008년도에 법인화. 그래놓고 2015년도에 어쨌든 10억을 타냈잖아요. 부정하게. 정부도 속이고 국회의원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언론도 속인 거죠. 그래놓고는 2015년도에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보냅니다. 한국 스페셜올림픽위원회 사단법인이라고 멀쩡히 딱 해놓고 그러면 뭘 보내냐면요.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법인 설립 허가증 변경 요청. 그러니까 법인 설립 지원 요청이 아니라 원래 법인화 지원 예산이라면 법인 설립 지원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법인 설립 허가증 변경 요청. 그래서 변경 사항은 스페셜올림픽위원회 이름을 그 유명한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SOK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하나 세자 바꾸는데 10억이 든 거예요 지금? 이럴 때 빙고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대표님 너무 빨리 파가셨고 여러분 이름 세 글자 바꾸는데 너무 지금 10억을 썼다고요? 이것도 황당한 겁니다. 당시에 문화관광부 고위공무원들 전부 다 수사하면요 아마 다 고백할 겁니다. 당시 집권 여당의 실세 의원의 어떤 이런 압력이라든지 또는 뭐 로비라든지 또는 뭐 아무튼간 윗선의 어떤 지시 같은 것으로 본인들도 껄쩍지껄하지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돈까지 해가지고 자 아까 2013년 스페셜 올림픽 하고 남은 돈 40억 안팎 정부한테 돌려줘야 될 37억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법이나 지원금 10억 받은 거. 그 해서 합치면 대략 50억 원 정도. 그렇죠. 대략 50억을 넘는 돈으로 사옥을 사버린 것이죠. 사옥을 사버렸군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겁니다.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두 번에 걸쳐서 나경원 의원의 물론 그 지적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을 장려한다는 그 비영리 법인의 활동은 박수받아야 평가받아야 되고 예를 들면 기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회라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합법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른 장애인 단체에 가야 될 돈을 다 끌어온다든지 또 여러 지적 장애인들에게 합리적으로 써야 될 돈이 나경원 대표의 따님이나 특수관계 있을 때 이병우 전 교수한테만 쓰인다든지 그분들 알겠습니다. 자꾸 공연하면 이것만 하나 돼야지 이분 자꾸 공연하잖아요. 근데 공연을 많이 해요 또 희한하게. 그래서 매년 7, 8억씩 들어서 스페셜 올림픽과 관련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장에 보면요 맨날 출연진이 나경원 의원의 따님, 나경원의 특수관계인 그 나경원은 따님 다녔던 과 있잖아요. 성신인데 현대실용음악과의 학과장이었던 이병우 교수님, 나경원 대표 여동생, 여동생 하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공인을 하니까 실명 우리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또 하프 공연하러 나와요. 그러니까 행사마저도 가족들이 사실 그런 공연장 서로 쓰고 싶어 하잖아요. 가족들에게 특혜로 제공됐다라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뭐 사실 너무 많아서 오늘 밤을 샐 것 같아요. 이거 다 얘기하면. 1차에서 7차까지.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저도 궁금한 것은 그래서 검찰은 수사한다고 합니까? 언제 한답니까? 자, 지금 검찰 태도를 한번 보시죠. 짧게 요약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최근 한 100일 넘게 너무 피곤한 건 그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수사에 어마어마하게 뛰어든다거나 또는 적당히 할 수사, 그러니까 적당히라는 거에서 타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적정선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일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든지 지금 뭐 서초동의 여의도를 장악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니까 뭐 최근에 뭐 김기현 시장 하명 수사 논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요건 잠깐 제가 당시 울산 지역 기자들이나 시민단체한테 물어봤더니 이미 그 동네에 그게 너무너무 파다해가지고 언론 보도도 많이 나갔대요. 지역 언론에도 나가고 중앙 언론에도 일부 나가고 검찰도 수사하고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에도 투석하고 경찰에도 투석하고 시민단체도 투석하고 언론사에도 투석하고 뭐 국민권익위원회 막 이런 데 투석 다 가고. 아니 그래가지고 울산지검이 심지어 내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청와대가 나중에 이첩하니까 그게 어떻게 함양이 되냐라는 건데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그런 이야기는 본류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어떤 수사에는 너무 초과인 직권남용, 정치검사, 편파검사 평가를 받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이러면 조선일보를 제가 4번 연속 고발한 것은 지금까지 기소도 안 하죠.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죠. 그 방실과의 명백한
예를 들면 그 방정호 씨가 예. 갑질했다는 거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증거까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대 주식을 2배로 사줬다는 거, 네, 뭐 이런 예. 거 다 증거까지 있는데도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나경원 씨 사건 7번 고발 안 하고 있죠. 황교안 씨도 고발이 대여섯 건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 황교안 대표도. 그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검찰 쪽 측하고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쪽에서 들은 얘기가 없으신가요? 언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뭐 어떻게 할 그러니까 계획이다. 자기들은 이 고발인 조사가 수사의 일종이다라고 이제 수사의 일종은 맞죠. 예, 넓은 예. 의미에. 하지만 나경원 의원을 소환하는 예,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댓글에 이렇게 달아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수사는 초과행, 어떤 수사, 나경원 씨나 황교안 씨나 자영당의 불법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도 수사를 안 하고 기소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예, 막 예. 지적하면서. 그 다음에 왜 자꾸 고발인만 부르냐고. 이제 벌써 세 번째 제가 불려왔으니까요. 예, 저 예. 방정규 교수님까지. 아니 피고발인이 지금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네. 기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논란이 돼도 해명도 안 하고 동문서답만 하고 있고 네.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 막강한 고란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러면 지금 이건 증거인멸, 은닉, 말 맞추기, 관련자 회유 또는 정황 조작 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다. 지금 언제 소환 조사를 한다라는 것에서 들으신 바는 없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도대체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을 정점으로 예.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는 자기들이 다분하게 이렇게 일으켰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는 또는 그런 지적받는 조국 대란 때 예. 편을 들었잖아요. 예, 일방적으로 검찰 편을. 그러니까 자기들 도와준 집단이니까 수사를 안 한다는 느낌 예, 하나 하고요. 예.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나 검경 사건 조정이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극렬하게 역시 검찰 편을 들어주고 수구기득권을 비호해주고 있는 게 조선일보와 자한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또 수사를 안 해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알겠습니다. 아마 방침이 예.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 김준일 대표님도 정치부 기자 했으니까 정치부 기자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조언은. 아마 원내대표를 부르기는 쉽지 그러니까 않았을 제가 거다. 그거를 예.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전에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도 못 부르다가 예. 원내대표를 그만두니까 KT 채용비리 그렇습니다. 소환 예. 조사가 됐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끝난 지 이틀 사흘 예.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검찰이 범국민적 도마위의 시선대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예. 안부를 그러니까 그 정치적 고려를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맞습니다. 하더라도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서 배려를 예, 해줬다라고 예, 하면은 예.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거 없이 그리고 전례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는 그러니까요. 불러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 법무장관 청문회라든지 법무장관 재직 시절에 누가 보도 과잉 수사했다는 지적을 받는데 그때는 정치 고려 안 하고 다 불러드렸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그걸 박수 보낸 거 아닙니까? 이제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분들은.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나경원 대표나 황교안 대표는 너무 정치적 고려해서 안 부르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현직 원내대표를 부른 건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아니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바로 부를 때가 됐고 압수수색 같은 거 시작해야죠. 왜냐하면 이분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제가 단순한 의혹이나 음모로 지금 고발한 거면 검찰 신중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물증이 다 있잖아요. 지금 다 증거가 물증이 있고 있잖아요. 예. 예산이 지금 50억 안팎이 지금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일면 이 따님 성적 8번이나 무려 10단계가 급상승했죠. 아드님 제1 논문, 제4 논문 여러분 뉴스타파 보도, MBC 보도에 다 나왔잖아요. MBC 보도가 또 나왔는데 예. 두 분이 다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기재를 해놨어요. 예. 만약에 그 전에 논란했던 조국 전 장관 딸이 많이 그렇게 했으면 아마 난리 났을걸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랑 예. 비교해봐도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예.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 이게 뭐가 예. 좀 남아 있나요? 자,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많이 예, 뜻 있는 이제 언론인들도 아니 그 민생경제연구소나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또 10년대 함께 등이 고군분투하는 거 너무 고맙고 박수 보내는데 자기들 또 속이 터진다 답답해서 너무나 불리한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을 해체시킬 정도의 그 이슈다 이 이슈는 이제 예, 이런 예. 이야기하면서 범국민 고발운동을 하자고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범국민 고발운동. 민생경제연구소 중심으로 7번 예. 고발한 것을 국민들이 같이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검찰 수사를 고발인 명단에 예. 이름을 올리겠다. 그렇죠. 검찰 수사를 안 할 수 없게. 그래서 12월 3일 날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예, 실제로 예. 온라인상으로. 그래서 나경원, 황교안 범국민 고발 검색하면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3초도 안 걸리는데요. 그렇군요. 벌써 여기에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수만 명이 지금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 명이나 10만 명이 도달하면 요것을 검찰에 직접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 시민 대표들 몇 분 초대해가지고요. 좀 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압박을 넣는 그런 활동을 이제 하시겠다는 세월호 거예요. 참사나 옛날 전두환 노태우 광주 학살 때 범국민 고발운동의 비견가는 캠페인인 거죠. 어떤 예를 들어 누군가를 고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국민이 직접 자기 실명하고 주소까지 걸고 고발에 나서 있다는 게 수만 명이 지금 모이고 있고요. 저희 내심으로 한 10만 명 정도 되면 다 모아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으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아식스에서도 이제 이렇게 계속 좋은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뉴스타파 팀이라든지 MB 스트레이트 팀, 그다음에 KBS 탐사 보도 팀 등이 나경원 원내대표 그러니까 전 원내대표의 어떤 비리나 부조리 관련 추가 보도를 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열심히 추적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보도들 나오는 대로 저희가 8차 고발, 9차 고발도 정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때쯤 됐는데도 검찰이 만약에 고발 조사만 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범국민적 비난이 두려우니까 시간 끌고 나경원은 소환도 안 하고 압수도 안 한다. 그러면 그때쯤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검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데 검찰에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경찰에도 할 생각입니다. 아니 검찰은 아무리 자기들 잘못을 고발해도 수사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임은정 검사나 서지현 검사 지금 그것을 목 놓아서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미연 검사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 고발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 다 영장 기각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경찰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고래고기 한부 사건 같은 경우도 정말 비리 의혹이 짙잖아요. 수사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고발하자. 그럼 경찰은 어쨌든 검찰 수사를 하니까 이렇게 정말 다각적 입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계속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제가 응원을 우리 안중근 소장님 예전에 제가 경향신문 기자할 때부터 알아가지고 항상 응원해왔고 지금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TV 민생연구소 진행하고 계시는데 상이랑 상은 다 휩쓸었어요. 현재 뭐 올해 언론 단체나 언론기관으로부터 5번째 상 5관왕인데 뭐 또 사무국노조가 이렇게 우분투상이라는 걸 또 만들었더라고요. 사무국노조 우분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비정규직이나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활동한 방송이나 시민단체나 전문가들 상을 주는데 거기에도 제가 이제 감히 신청을 해놨는데 그걸 받으면 이제 6관왕일 텐데요. 그만큼 이제 서민들, 억울한 사람들, 우리 을들 또 민생 문제, 노동 문제 심각한 것들을 매일처럼 6시부터 7시까지 보도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의미부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겸손하게 열심히 해야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핫식스랑 이제 시간이 겹치는 건데 여러분 그 문제는 서로 유튜브로 이렇게 핫식스 유튜브로 먼저 보신 다음에 저녁에 밤에 민생연구소 치시면 유튜브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TV 민생연구소 끝나면 바로 핫식스로 갑니다. 그러면 김진 대표님 막 생중계 막 떨리는 목소리, 흥분된 목소리로 막 여러분 막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에 가면서 딱 들어놓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게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나경원 의원 측이나 자유한국당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반론을 항상 드릴 기회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나오셔서 반론하시고 아니면 안 소장님하고 직접 나와서 제발 얘기를 여기서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나경원 원내대표가 급이 안 맞다고 생각되면 대리인이라도 한번 내세워서 저랑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그러니까 아드님 분야, 따님 분야,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분야, 2023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분야 이 4개만 토론해 주시면 그다음에 홍신하고는 홍신유치원 분야 이렇게 5개만 토론해 주시면 정말 간절하게 토론을 제안합니다. 100분 토론이 안 될 것 같아요. 1000분 토론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한 개 쟁점당 10분씩 해서 50분만.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대표님 오늘 또 20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한 40분 했네. 45분 했어. 원래 항상 이렇습니다. 그만큼 하식스를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화이팅입니다.